해외 순방 이후 인도염과 위경련을 앓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민께 큰 부담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 향후 실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자금이 대선 직전 새누리당 선대위에 흘러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전위원회 측근인 한모 전 부사장은 자신이 성전위원회 지시로 선대위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한국 외교당국이 왕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확대 해석일 뿐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 유행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해외 순방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월권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전해졌는데요. 야당은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월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이 여야의 국민연금 합의안에 대해서 사실상의 수용 거부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주말 타결한 국민연금 합의안에 대해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후 와병 생활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해서 사실상 가장 먼저 언급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네, 이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 합의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청와대는 어제까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여야 합의에 대해 공식 논평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상 여야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더 내고 좀 더 받자는 건데, 소득 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선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소득 대체율이 오르게 되면 월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이후 99년에 10%포인트 하향 조정돼 60%가 됐고, 이러던 것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2008년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 2009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이 되면 40%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월권이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료율도 올리지 않은 채 소득 대체율만 인상할 경우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져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연금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단독으로 그러니까 둘 사이,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사이에만 합의를 했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이제야 와서 월권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여야의 경우에는 각 대표가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했었죠. 네,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일단 만족하는 표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합의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입니다. 여당은 줄기차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합의 후에 공무원 연금 개혁 타결은 19대 국회 최대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만족했는데요.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연금이 크게 강화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리는 것에 크게 만족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50%로 합의해놓고 만약에 안 지켜졌을 경우에 앞으로 당 운명과 당의 미래에 지뢰를 밟았을 것이란 이런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 전부터 후폭풍을 우려한 겁니다. 비박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는 실무기구의 합의인데 우리 국회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청와대의 월권 운운이야말로 월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안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고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우은균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정 의장은 이때 우은균 원내대표를 만나서 직권상정 반대의 뜻을 우 대표가 표하자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연돼 거의 80일쯤 공백이 됐는데 국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서 볼 때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당장 야당은 일단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하자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영상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 기일을 다시 정해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묵살한 곳은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 절차를 스스로 망각한 것입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직권상정은 전례 없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의화 의장에게 박상욱 후보자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박상욱 대법관 임준하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5월 6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의장께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6일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대로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임준안을 처리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고 하던데요. 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 선대위에 2억 원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최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자금 담당 임원인 한모 전 부사장에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부사장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에 성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모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2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그러니까 대선 선대위의 조직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선 자금 비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앞으로 수사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서 유일한 비박계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 세력이 자신을 희생양 삼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봉합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홍 지사는 20여 년 전 선거법 위반 제정신 총사 사건에서 나는 폐감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폐감이란 바둑 용어입니다. 전세를 바꾸거나 판세를 뒤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하는 패라는 말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다는 친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한 비박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반발인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성완종 사건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다른 분들은 정치 세력이 뒷받침되지만 나는 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은 결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윤승모 경남기업 전 부사장이 오늘 검찰에서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에 홍 지사의 차 안에서 홍 지사에게 직접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연 홍준표 지사의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이후 한국 외교의 고립 상태가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미일, 신미럴 외교에 대한 대응 전략 부재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적 공조를 잘하고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과도한 해석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권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 외교가 고립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데. 지난달 말 아베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내놓지 않은 데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텄습니다. 그러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 실리는커녕 외교적 고립에 처했다는 등 비난이 나오면서 한국 외교의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의 외교 대응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한길 민주연합 의원은 외교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금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방향이 없다.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른다. 위기가 위기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위기인 거 아니에요. 장관은 여기 와가지고 정말 심각한 수준의 아전인수, 듣기가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 계속 늘어놓고 있잖아요.
급기야 집권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일 관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 한 번도 외교부가 말은 단호히 대응한다를 수십 번 했는데 외교 위기가 왔을 때마다 단호히 대응한 게 없어요. 이번에는 장관께서 물러나는 게 단호히 대응하는 거다. 내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일본과 역사 문제 외에 경제회담을 성사시켰고 국제적 공조를 잘 해나가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 외교를 지휘한 모든 분야에서는 진짜 모든 외교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그 회의 거의 할 수 있는 모든 회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도 다 하고요. 여야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회의를 먼저 소집해 이례적으로 정부의 외교 전략 부재와 굼뜬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 역시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순방 귀국 후 일주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교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 현재의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여러 수준에서 등재 추진 제거를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 최근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한 국제 엠네스티의 논평입니다. 경찰이 난사한 최루액 성분의 물대포에 시민들과 취재 인력들이 부상당했고 현장을 담고 있던 카메라가 부서졌습니다. 한국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집회 참여자가 전기총에 맞고 경찰에 맞아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은 어떤 책임을 졌을까요?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가 쏟아집니다. 물대포에는 최루액 성분인 파바가 섞여 있습니다. 얼굴을 조준해 최루액을 직접 뿌리기도 합니다.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부터 등장한 최루액과 물대포는 지난 1일 노동절 집회에도 등장했습니다. 42명의 연행자가 나왔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월호 관련 집회를 대응하는 경찰의 진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인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집회 다음 날 곧바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어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물대포를 써가며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물포에 너무 심한 최루액을 넣어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토와 헛구역질과 그다음에 심한 그 눈과 그 코에 계속 그 침과 눈물이 자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느껴야 했던 상황입니다. 경찰의 물대포는 시위대뿐 아니라 취재진을 향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추모 대회를 취재 중이던 참세상의 김용우 기자는 얼굴에 직격으로 물대포를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출혈이 심하고 홍채 근육이 다 파열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카메라 역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한번 물대포를 쏘고 나서 시위대들이 흩어질 때 경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있는 대로 물대포가 날아왔거든요. 그 당시에 피찌꺼기가 아직도 눈에 남아있는 상태고 당시에 물대포를 맞으면서 홍채 근육이 미세한 근육들이 다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동공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고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이번 세월호 집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2005년에는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전용철 홍덕표 씨가 경찰 폭력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전용철 씨가 경찰에 맞아 죽었다는 증언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인권위 조사를 통해 당시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에 의해 숨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결국 그해 12월 29일 사퇴했습니다.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한 그 다음 해인 2006년엔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던 건설 노동자 하준근 씨가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쌍용 자동차의 옥새 파업에는 테이저건이라는 새로운 진압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전압선이 연결된 침을 발사해 인체에 5만 볼트의 전기 충격을 주는 권총형 진압 무기인 테이저건은 안전성 문제와 인권 침해 우려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도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안전 조항을 두고 있지만 2009년 평택 쌍용차 공장에선 파업 중인 노동자의 얼굴에 테이저건의 침이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철 하준근 열사 때도 사실 경찰은 자기네들이 저지른 폭력에 의해서 농민과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숨기기에 급급했고요. 그 개인의 책임으로 이걸 물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온갖 영상 자료를 다 이렇게 파악해서 결국 경찰에 그 행위를 밝혀내긴 했지만 이후에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실 처벌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의 무분별한 폭력에도 당시 경찰 책임자들은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용철 홍덕표 씨가 사망에 이른 2005년 당시 경찰청장이던 허준영 씨는 경찰청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내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내고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당시 테이저건 발사 등의 문제를 일으킨 조현호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진압에서 경찰은 1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노조원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현호 전 청장은 쌍용차 파업 농성 진압 이후 경찰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은 세수에 눈이 멀어 담뱃세만 올렸다고 비판받고 있는 정부 금연정책의 반쪽으로 여겨져 왔지요. 지난 금요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반쪽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을 허용하되 지나치게 혐오스러우면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혐오감이 없으면 금연 효과가 있겠느냐, 담배 제조사의 로비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단서 조항을 붙인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뱃값 경고 그림 법안을 둘러싼 논란들을 강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담뱃값의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13년 동안 11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율 감소 등을 내세워 올해 1월 정부는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했지만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고 그림 법안은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상정 직전 법사위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를 피울 때마다 혐오스러운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해 법사위 심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친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겁니다. 법안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세수가 줄어들까봐 그렇다는 비판의 목소리, 혐오감이 없으면 경고 그림이냐, 광고 그림이지 등의 비판의 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담배 제조사들이 법사위 의원실을 드나들며 로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금연 정책 중 하나인 담뱃값 경고 그림의 법안의 목적은 폐암, 후두암 등 흡연이 초래한 증상을 담은 그림을 넣어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 77개국이 금연 정책으로 담뱃값의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경고 그림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서 조항을 덧붙인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법을 보면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심사합니다.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수정하는 건 법사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값 경고 그림 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올해도 어김없이 라일락 꽃향기가 왔습니다. 꽃향처럼 자리 이타에 좋은 본이 되는 사례가 더 있을까요? 오죽잖게 사는 우리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누어 보내는 꽃향의 넉넉함이 이렇게 좋습니다. 평안하시기를. 꽃향기 있는 봄밤의 삼가. (5월 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